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어린이집 5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 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가 올린 청와대 청원이 벌써 10만 명이 넘게 동참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네, 뭐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5살짜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정도 또래의 아이들을 가진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들은 안 그래도 내가 돌볼 수 없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당해가지고 오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가해자가 5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온 이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불을 지른 이제 이유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하신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질문이 있자 네. 결국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식의 이제 어떤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지금 그 부분이 더 이제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뭐 이수정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5살 여아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일고 있는 그 부분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어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이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교과서적으로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성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한 만 3세 이상이 되면은 본인의 이제 어떤 생식기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서 아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구나 생식기가 다르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소위 섹스 플레이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섹스 플레이가 뭐냐 성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너 성기 좀 한번 보여줄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성별의 차이를 한 번쯤 확인해 보려는 네네. 그 정도의 플레이는 충분히 발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남자아이가 한 행동은 거기서 훨씬 더 나가서 예컨대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마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지 못했다면 예.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지금 발달 과정상 그런 종류의 일은 있으니 단순 호기심에서 그럴 네, 수 너무 있다.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라.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피해 예. 아동에게 너무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발달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니 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박 장관의 얘기 가운데는 이제 이게 어쨌든 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말 자체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뭐 충분히 이제 뭐 원론적으로 보면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워낙이 좀 내용이 심각한 사건이다 예.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좀 무방비 상태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준해서 그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 의료기관에서 위탁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피해 여아의 경우에는 이 여아가 앞으로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 상황에서 연착륙 방식으로 아이들과 어울려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도록 교육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또래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태도도 배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 남아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만 5세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인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로 잘못됐고 그 행동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남아를 교육할 의무는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즉 네. 그 부모도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즉 올바른 훈육 태도를 배양해냄으로써 이 아이가 전인격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동시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박노 장관은 문제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시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자 여기에 대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 자,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명문을 올렸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이게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네.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그 또래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되게 당황스럽고 네. 또 상당히 또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성교육인데요. 성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돼서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사건처럼 요즘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조차 성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교육을 성을 각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 여러 가지 유사한 일들 끝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문제는 성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권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채 만약에 성기가 다르다는 것만 인식시키는 그런 종류의 성교육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 그런 이제 과도한 정보 제공이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민감성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몸은 소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당연하죠. 대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는. 피 아동이 싫다고 했고 예. 아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은 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남자 아이의 부모들이 이번 일이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풀려져서 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도 시사를 했어요. 양측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이 아이가 10세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죠. 그렇다면 여아의 부모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아이가 책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반박 해명글에 대한 명예훼손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남아의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남아 부모 입장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또 어린이집에서 퇴소도 했고 이사까지 준비했는데 이 여아의 부모가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양측이 법적 공방을 앞으로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워낙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자, 이 아이들 간에 그러니까 또래 아동들 간에 이런 성폭력, 성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1년에도 지금 이 정도로 처벌이 불가능한 이제 연령 또래의 성추행 사건, 10세 미만의 아동 성추행의 피해는 이제 2016년도에 317건이었는데 18년도가 되면 519건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별일 아닌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남아의 부모님들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아이가 한 행동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문제는 피해 아동의 머릿속에는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아마도 성인이 돼서까지 이 기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어 정말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이제는 더 이상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 쪽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시고 피해자 쪽에서는 아마도 민사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수를 해야 될 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될 입장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고 또 다른 아이들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